창원 부산이부 더 센트럴 분양. 안녕하세요. 전주 베테랑 부동산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창원 두산이부 더 센트럴 아파트 분양가격 비교 분석 및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두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세 번째로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고, 네 번째 분양가격 비교 분석, 다섯 번째 창원 마산 아파트 매매 분석.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3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12월 14일 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12월 23일 날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월 24일 날 1순위 청약이 있겠습니다. 12월 27일은 2순위 청약이 있고 12월 31일은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날짜는 12월 13일 월요일 날 발표했고 12월 13일은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로서 기간이라든지 나이, 지역 우선을 판단할 때 12월 13일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 지역으로 비투길 과열 지역 및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단지입니다. 그럼으로써 1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되냐?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단 계약금 10% 납입 후 전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어떻게 되냐? 창원,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 혹시라도 순인의 경쟁이 있으면 창원 거주자를 우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별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은 전용면적 8호평방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호평방미터 초과에서는 100% 추첨제로 진행하겠습니다. 1순위 자격 부여는 본 아파트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 이럴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여기는 당첨자 발표일이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분양권에서 1인 1건만 신청을 해야 된다.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재당첨 제한 사항에 알아보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당첨자로 선정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신규 계약자는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인데 이 이후에 공급되어 있는 것들이 공급 계약 체결일 날 주택 소유로 보겠다. 그런 뜻이고 분양권 중간에 매수하신 분은 매매대금 완납일을 주택 소유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10년 장기 복무군인은 입주저축 요건이 충족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겠다. 창원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원칙이다. 혹시라도 세대 내 2명이 신청했을 경우는 다 부적격 당첨자 처리가 된다. 가점제 당첨됐을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제로 관리한다. 혹시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 있으면 추첨제로 신청하라. 그런 뜻이고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어떻게 하냐? 소득권 투기 과열 지역이라 이런 데서는 1년 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 지역에서는 3개월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정한 당첨자는 어떻게 하냐? 위장전입 같은 거라든지 불법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경우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제한을 하겠다. 인지세 납부, 이걸로 인지세 납부를 계속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볼 수 있는데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된다. 1억 초과해서 10억 이하는 15만 원이다. 즉 인지세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보통 사업주체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미제출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에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청 자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에 노무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을 보는데 특별공급의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도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1순위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지역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한 자를 1순위로 보겠다. 예치금액은 얼마여야 되냐? 창원시하고 기타 지역의 공통으로 전용 면적 8평방미터 이하에서는 2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되고 102평방미터는 300만 원, 모든 면적은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냥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규모는 위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2동 262-1번지 1원에 들어가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 24층으로 9개 동 총 663세대 중 일반 분양이 461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247세대, 일반 공급이 214세대, 입주 예정 시기는 2024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금액은 5구 타입 H 타입 10층 이상으로 살펴보면 분양가는 A나 G 타입이 3억 9백만 원, 확장비도 2,010만 원. 그래서 총 분양가는 3억 2,910만 원인데 H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 2억 9,400, 그다음에 확장비가 1,935로 총 3억 1,330만 원 되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A하고 G 타입이 공동으로 분양가격이 4억 2,800인데 확장비가 2,730만 원으로 해서 총 분양가는 4억 5,530만 원이고요. B나 H 타입 10층 이상이 분양가가 4억 1,300, 확장비가 2,610만 원, 총 분양가는 4억 3,910만 원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 마산 회원구 지역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격은 4억 5,530만 원. 이것은 확장비 포함된 금액으로 10층 이상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 감계 대시안 같은 경우는 21년도 10월 달 북면에 공급이 됐는데 3억 1,770만 원. 이것도 84 타입 10층 이상으로 확장비 포함된 금액이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1년도 7월달 마산 회원구에 공급됐는데 4억 2,995만 원. 여기 또 뭐 84 타입으로 30층 이상 확장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원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21년도 3월달에 마산 하포구에 공급이 됐는데 3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마창대교 유브라는 마산 하포구에 공급돼 있는데 2억 9,451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마산 회원구 지역의 84타입 평균하고 84타입 최고가를 살펴보면 2015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평균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랬더니 3억 8,848만 원이고요.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면 5억 선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구 회원구의 84타입 최고가는 7억 7천만 원으로 메트로시티 2단지의 21년도 10월달 43층이 7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산 이부 그러면 분양가 수준을 살펴보면 롯데캐슬 대비는 5.8% 정도 높고 창원 감계 대시양보다는 27.2%, 창원 프로지오보다는 30% 정도가 높습니다. 마창대교 유브로보다는 54.5% 정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2015년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17.2%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는 59.1%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 지역, 창원시 마산 지역에
회원구하고 합포구 거기만 놓고 봤을 때 20년도에 최고 거래 건수는 834건을 6월 달에 기록했고 21년도에는 10월 달에 747건이 거래됐습니다. 월 평균 20년도에는 454건이 거래됐고 21년도에는 504건이 거래됐는데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11% 증가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21년도에 매매 건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원시 마산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포구하고 회원구 요것만 따로따로 84 타입 월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20년도 하포구 같은 경우는 2억 2,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회원구 쪽이 2억 7,34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하포구가 2억 1,745만 원, 회원구가 2억 8,551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하포구 같은 경우는 한 4.68%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구는 4.4%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작년 대비 올해 하포구, 회원구 가격 차이가 갭이 더 많이 벌어졌다. 이 계략 앞에 보면 4,500만 원 정도가 월 평균 매매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갭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 마산 아파트 최고가 84 타입을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뭐 쭉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고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를 살펴보면 20년도에 6억 3천만 원이 21년도에 7억 7천, 그러면 22점, 한 2% 정도 최고가만 상승했다. 단지별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남향 방향이고요. 이게 정남향, 이쪽이 남동향, 이쪽이 남서향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1단지, 2단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 층수를 보면 1단지, 2단지 이렇게 보시겠고 205동은 임대아파트 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5구 타입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5구 A 타입 같은 경우는 28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포베이 구조의 방은 3개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구 G 타입 같은 경우도 포베이 구조 방 3개, 이것은 남동향이나 남서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구 H 타입 같은 경우는 43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투베이 구조의 방이 3개입니다. 방향은 정남향 2단지의 정남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84A 타입이 65세대가 일반 분양이 됐는데 포베이 구조의 방이 4개로 들어있습니다. 뒤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이라든지 남서향 이렇게 1단지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요. 84 B타입 경우는 127세대가 일반 분양이 되어 있는데 투비 구조의 방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단지에 배치되어 있는 방향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84 G타입 56세대가 일반 분양됐는데 포비 구조의 방은 4개로 되어 있고 보통 남동향, 남서향 2단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H 타입 투비 구조의 방이 3개, 그 다음에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 2단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 분양 사무실 1533-0663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은 전북 혁신도시 대방 사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베테랑 부동산